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이고 현재 시간은 10시 15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드려보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달 같은 경우 원래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9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법인세 내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수급 환경이 그닥 좋지 않은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통상 보면 4월 달에 수급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경우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기업들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조금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이고요. 일시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또 명절을 앞두고 나서 항상 보면 9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을 바라볼 때 눈치 보는 장세가 벌어졌던 것들도 여러분들 늘상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퀀트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월 달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잘 잡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9월 한 3일까지는 꾸준히 어떻게 돼요? 그래도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다시 어떻게 돼요? 눈치 보는 장세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9월 25일 이전에 많은 것들을 갖다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 이러면서 진행을 갖다 빨리빨리 진행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 조정을 받는 종목 중에서 지금부터 10월 한 2일까지죠. 추석 명절 들어가기 전까지 조정은 받았으나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종목들 이것들을 갖다 우리가 공략 대상으로 좀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한다라는 것들 중에서는 관망을 하는 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BHI를 갖다가 공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자리를 잡고 가는지 그러면 이 시장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달 진입하면서부터는 또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눌렸는데 자리를 갖다 계속 이탈하고 밑으로 빠지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목은 별로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마음의 결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죠. 나중에 리바운딩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빨리 포트폴리오를 교체해 주는 거, 시장에서 알아봐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래하다 보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 또 아니면 매크로적인 환경이나 정치적 환경이 변해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제한을 받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해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조정장이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좋은 종목을 찾아내서 발굴하는 일도 하나 있을 거고요.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받아준다, 이것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판단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나가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또 HVM 같은 경우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내려간 후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25일부터 10월 2일 우리가 7거래일 정도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조선주 관련된 것들,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하거나 조금 양봉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매수를 포인트를 잡는다라기보다는 야, 여기서 자리를 잡는가라는 것들이죠.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업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나쁘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번 뭐겠어요? 예, 좋은 거니까 상승의 기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시장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어때요? 지금 눈치 보기 장세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 하단이 이제부터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좁아지는 과정이 발생이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항상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조금 조정 장세가 들어오는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장에서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한데 최근에 환율이 어쨌든 1,400원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장세는 좋겠어요? 좋지는 않은 거죠. 일시적으로 어쨌든 환율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한테 좀 데미지가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시장이 조금 불안한 모습도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이런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한다? 예, 바로 조정을 받은 종목 중에서 자리를 잡는 것. 장이 안 좋을 때
상당히 어떻게 자기 자리를 잡고 지키는 것들은 나중에 올라가겠다는 뜻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조금 필드다가 느끼셔 주셔야 되는 것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4, 5일 동안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들인가, 어느 매수 주체가 매수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면서 그 종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매수 주체가 상당히 명확하죠.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예,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원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홀드앤고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쨌든 뭐 수주, 뭐 SMR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뉴스가 나온다고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수급 상태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지 뭐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또 땡겨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I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앞에서 이런 것들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더 아래로 눌려준다. 물론 하방으로 우리가 리스크 테이크는 하기 위해서 비중도 낮게 가면서 어떻게 컨트롤 해 나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늘려주는 것보다는 여러분 시그널이 이게 기간 조정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10월달 우리가 또 장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놓을 수 있는 면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수주 잔고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BH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업황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IS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마치 이제 조정을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주로 파악하는 것도 이런 거, 이 아래쪽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생긴다. 그리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하방에 갔다 어떻게 된다? 경직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지금 옆으로 이제 일주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일주일 기간에 주가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들은 시장에서 그만큼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맞다. 글쎄요. 저는 CIS 같은 경우는 전고체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LFP 배터리, 건식전극 공정 관련된 내용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LFP 배터리가 관련돼서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또 삼성 SDI 이런 쪽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SS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죠? LFP 배터리 요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또 아니면 또 한농 화성 또 혹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케이스는 없긴 하지만 또 때가 되면 이 종목도 기본적인 상승폭을 가져와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220일 라인 윗단으로만 올라오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충분히 만들어진다라는 것들만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략하는 것들은 좀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다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은 시절엔 좀 들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취지 하에서 선택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 장이 좋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은 건 당연히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보면 어떻게 급등주라든지 이런 것만 자꾸 관심을 가고 내가 사고 나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상당히 어떻게 돼요? 주식 투자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갖다 우리가 드리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메이킹을 하고 잘 관리를 해서 주가를 갖다 어떻게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롱런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을 또 보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야, 장이 안 좋을 때 관리를 어떻게 잘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잘 또 메이킹을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머니케어 뉴스가 좋아요. 그죠? 자, ST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멘텀을 생각해보면 일단은 모멘텀 관련된 건 CDMO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미 의회에서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될 때, 이거 보통 10월 달에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멘텀이 들어올 내용은 지금은 아니죠.
자, 그럼 어쨌든 수주전거가 좋다고 했으니까 예, 작년보다 수주전거가 훨씬 좋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볼 땐 이 CDMO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회사가 하고 있는 건 올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도 올리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자, 주가 조정이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 기분을 나빠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우리는 잘 관리해서 가면 되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항상 제가 하방은 열어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일 이평 라인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고 있는 건데 60일 이평보다 조금 아래쪽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주가가 내가 매수하고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을 나빠하거나 그러면 정말 그거는 주식 투자할 때 해피하지가 않아. 매번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원래 주식이라는 건 내가 매수하고 다음날 상승하거나 하락할 확률이 5대 5인데요. 그러면 슬픈 밤, 기쁜 밤 뭐 이런 식으로 지내게 되면 너무 감정을 갖고 바라보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뭐 한다? 우리는 주식은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서 수익화 시켜주는 거,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줘야 된다.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여러분은 대부분 보지 않겠습니까? 뉴스 갖고 아니면 뭐 리포트 갖고 대부분 보긴 하는데 그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받아줄 때도 있고 좀 나중에 받아줄 때도 있는 것들 잘 우리가 해석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서 우리가 승부를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6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목표는 달성을 했다. 왜? 우리는 스윙 로우젓 거래를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하방으로 좀 60일 이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조금만 평단 증가시키면서 평단 낮추면서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1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쨌든 구리 관련된 부분 생산 차질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좀 반응이 들어오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뉴스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이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구리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 여러분들 인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구리 가격이 빠질 만한 이유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보면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구리 가격에 대해서 움직임, 그러면 이구 산업도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당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서 우리가 드리블해서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운빨 좋으면 여기 빈 공간을 다 채울 수도 있긴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가라는 게 올라와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또 하나 모멘텀이 생기면 요만큼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내용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드리블 해 나가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풍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구리 매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방산이 좀 껴들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주가 움직임이 좀 활발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좀 두고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두 종목이 다 다양성이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SD, ESS 관련된 이슈는 아직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국내 발주 부분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발주 부분 이런 것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삼성 S자 이런 곳에서 상당히 열심히 지금 수주전을 갖다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좀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뉴스라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준 것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로 터진 자리와 다시 원점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공략하는 자리. 그러면 지금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약간 어떻게 돼요? 좀 기다려줘야 되는 미덕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돈을 투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투자해야 되는 것들은 시간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공략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간 투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글쎄요, 그 타임에 대한 갭이 있는데 그 갭이 길어지면 좀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일정 시간은 줘야지만 주식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또 모멘텀이 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기다려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제 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주가가 어떤 게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정신없이 이제 놀래가지고 주식을 막 팔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나면 다시 또 이거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신줄을 놓고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차트만 보고 있잖아요. 막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막 놀래가지고 그냥 매물을 던져놓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 부분에서, 글쎄요, 뭐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11월이나 또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땐 내년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이제 다음 달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이월시켜서, 11월 정도쯤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뭐 뉴스 자체는 갖다 되게 복잡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협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보완할 것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기업들한테 조금 시간을 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시간을 좀 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그런 이슈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루에 8%씩 빠져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만약에 122평 아래쪽에 들으면 제가 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비중 확대해주는 자리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쫄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것임이 틀림없어. 다만 시점이 언제냐 이런 것들이고요. 자, LS 관련된 부분의 사업 부분은 비즈니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쁘지 않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상법 개정이 중요한 건 기업의 가치를 갖다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이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예, 지금 뭐 9월 달에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달엔 되겠지, 뭐 11월엔 되겠지 이런 뉴스는 다시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오는 내용이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쫄고 버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낮아주면 평단가 좀 더 낮춰서 또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 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또 매수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1평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수급 체크하면서 가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쫄지 말자. 우리가 겁먹는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주식하면서 뭐 사람들은 참 겁도 많아요. 그죠? 그렇지. 예, 저는 주식하면서 되게 겁먹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 이 기업들이 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고 일을 잘하는 것은 때가 되면 올라온다라는 것들이죠. 오히려 일을 잘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뻥으로 일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는 것 같은 경우가 위험한 거지.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자기 자리로 다시 리턴한다라는 것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저는 주식을 좀 접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마린 솔루션, 여기도 뭐 사실은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조금씩 주가가 이게 눌리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실 거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수주만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정부 발주가 이제 연말에 또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고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지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초고압 케이블 뭐 이런 것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선주가 아직은 수요가 계속 넘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눌리면 매수해 주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또 충분히 또 어떻게 돼요? 조정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자리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채권 발행한 주가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서 크게 우리가 겁먹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계속 드리블 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투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단 하락, 3단 하락 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학생은 물론 낮은 점으로 오는 건 맞는데 이걸 갖고 장고 쳐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단체 무비자 관광 또 10월에 연휴가 있어서 해외여행 또 수요가 늘어날 것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았는데 시장에서 이 종목을 받아주지 않는다. 딱히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사유로 보게 되면 그냥 시장이 안 받아주는구나 라는 것들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금 뭐 이런 정도 차원에서 종목 교체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그럼 12월까지 끌고 가고 이렇게 뭐 가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안 받아주는 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투자했으나 시장이 안 받아주면 그건 뭐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럼 종목을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GK 같은 경우는 주가가 되게 확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떨어진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또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시 리바운딩 오게 되면 빨리 어떻게 돼요? 현금을 갖다 창출해내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 주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바운드 다시 BEP 도달하게 되거나 어느 정도 뭐 마이너스 1, 2%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되면 이 종목은 종목 교체 의견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참 대선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시장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상법 개정 때문에 뒤로 좀 밀렸죠. 어쨌든 저는 이 아래쪽에서는 놓지 않고요. 그냥 평단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은 구간에 매수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래쪽에 들어오게 돼서 뭐 대략 보면 우리가 한 28,000원 정도만 맞춰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드리블 가능하지 않을까. 더 내려오려면 아싸리 더 내려와라.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잡은 것도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또 드리블 해 나가면서 메이킹을 해내는 게 중요하지. 시그널적으로만 플레이만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LS에서 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아니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 상법 개정안 이슈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주가의 종목, 주가들이 보통 얼마 정도 상승을 했냐면 20% 이상씩 상승을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11월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서 20% 업사이드는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들어오면 평단 조절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좀 시간을 줘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고요. 건설 업종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무거운 업종이니까 한번 어떻게 돼요? 사이클을 타고 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상승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원전 해체도 있고, 원전 건설도 있고, 또 건설 경기도 있고, 해외 플랜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현대건설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데 분명히 목표가 상향하는 내용들이 하반기로 가면서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있으니까 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블해서 가는 시간을 좀 주는 투자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CSND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다가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좀 올라갈 듯 했으나 이 구간에서 트럼프가 여기서 행정명령으로 다 공사 중단 뭐 그죠? 풍력 발전단지 그 다시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다시 공사 재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종목에는 종목 교체 진행하는 게 좋겠다. 사실 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투자하는 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워낙 또 정치적 이슈를 많이 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해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을 좀 주면 제가 볼 때는 47,100원 이상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보시다가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앞에서 하나투어처럼 시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다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얼른 의사결정을 내려놓고 올라오게 되면 뒤도 바라보지 않고 종목 교체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순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도래되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요.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뭐 마이너스 4% 정도에서 우리가 손절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다 시간도 계산해 보는 거죠. 아니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가 마이너스 4% 때문에 그거 계속 홀드하고 있어야 돼. 물론 또 유증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수익 나오는 기간이 3개월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퍼센트가 15%, 20%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달에 15개 이상 했다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거기다 목을 메고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한 거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손실 절대 보는 경우가 없어. 뭐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 같으면 계속 그걸 어떻게 돼요? 드리블해서 결말을 내시는 쪽으로 하시라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리고 사람마다 의사결정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다 제가 팔로우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의견상으로는 정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CS윈드나 하나투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리뷰는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순간에 도래했을 때 바로 정리 작업, 종목 교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늘 뭐 여러분들하고 투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리얼리티 넘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많이 좋아요, 구독, 소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